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나프타 분해시설, NCC 설비를 최대 25% 감축하는 걸 목표로 잡았는데요. 정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기업에는 각종 지원을 하지 않겠다며 연말까지 강도 높은 자구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첫 소식 문형철 기자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방향의 핵심은 설비 감축입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앞다퉈 설비를 늘리는 데 치중하다 보니 수익성과 경쟁력이 악화됐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NCC 설비를 최대 370만 톤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국내 전체 NCC 생산 능력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부는 기업들에게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토대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계획을 검토한 뒤 규제 완화와 금융,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여수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여천 NCC와 LG화학, 롯데케미칼과 GS칼텍스 등 NCC 공정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 간의 설비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인력 조정 등의 후속 계획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을 기업 자율에 맡긴 측면이 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전기료 인하 등 업체에 필요한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별법 이런 부분이 빨리 국회 통과돼가지고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끔 이 부분이라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일단 정부는 관계장관 회의를 수시로 열어 석유화학 업체들의 사업 재편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세계양궁 선수권 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19년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이후 광주에서 열리는 6년 만의 세계 선수권 대회인데요. 광주시는 시설 점검을 마치고 손님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천홍희 기자가 전반적인 경기 준비 상황 취재했습니다. 선수들이 한창 연습 중인 광주 국제 양궁장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광주시는 양궁장 너비를 좌우 10m씩 확장하는 등 국제 규격에 맞게 시설이 보강됐는지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선수들이 경기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경기장을 잘 확장하고 안정시키는 일이 잘 됐는가 첫 번째 봤고요. 이번 대회에는 110여 개국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선수가 참가합니다. 특히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우진, 김재덕, 이우석, 임시현 선수와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강채영, 안산 선수 등 대한민국 간판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올해 양궁 월드컵 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만큼 기세를 몰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파리올림픽 당시 김우진 선수와 경기에서 1점을 쏴 화제를 모았던 이스라엘 마다예 선수도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경쟁의 열기를 더할 전망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 선수들 경기하는 거 봤을 때 이제 기량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치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하철 공사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선수단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의 지하철 공사는 잠시 중단하고 도로를 개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보름 뒤면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이곳 광주로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네, 이번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는 지역의 모처럼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민주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늘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가 기대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파급 효과는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양궁대회 기간 동안 13,500명의 내 외국인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회 기간 동안 숙박과 교통, 식비 등으로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80억 원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대회 준비 과정에서 시설 보수와 홍보 등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죠. 우리 참말로 요 광주 주민으로서 외국인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오면은 자부심을 느끼죠. 도시 브랜드 강화라는 무형의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회 기간 중 시티 투어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광주 관광 콘텐츠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유대회 등 국제대회에서도 광주와 근교를 둘러보는 시티 투어 프로그램에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참여해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회 기간 중에 함께 진행되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와 2025 양림 아트워크 등을 통해 문화도시라는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 대회 16강전부터는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경기가 열릴 예정이어서 민주주의 도시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 약 80억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고요. 1,300명의 외국인들이 국내 광주에 머무르기 때문에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유대회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등 굵직한 국제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광주시는 이번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통해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내일이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가 본격화되는 건데요. 수능 원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표하는 대학의 선발 방식이나 모집 요강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황금 대지혜로 출산율이 높았던 2007년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2026학년도 수능. 의대 정원의 원상회복으로 상위권을 비롯한 수험생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진 가운데 응시생 수도 광주에서 1,000명 가까이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수능 시험 원서 접수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무엇보다 달라진 건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이 전면 도입된 겁니다. 수험생들이 본인의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한 건데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지만 사전 입력 후에도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사전 입력을 하더라도 본인 얼굴이 나와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험생들이 신중히 고민해야 할 건 선택 과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원서 접수 이후에는 선택 과목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학의 선발 방식과 함께 수능 최저점 반영 과목, 정시 필수 응시 과목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더욱이 이과생들의 사회탐구 영역 선호, 이른바 사탐론 현상이 올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만큼 목표 대학의 모집 요강을 살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이 자기에게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되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지정해서 요구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해야만 대학 합격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수능시험 원서 접수는 다음 달 5일까지, 수능시험일은 오는 11월 13일, 그리고 성적은 오는 12월 5일 통지됩니다. 한편 지역대학이 전체 신입생 모집 인원의 80%를 뽑는 수시 모집은 다음 달 8일부터 시작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에만 빈집이 2만 채가 넘습니다. 이 빈집을 줄여보겠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최근 농촌 빈집은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마당이 어른 키만큼 자란 잡초로 뒤덮였습니다. 집 곳곳에 먼지가 쌓였고 주인을 잃은 물건들은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입니다. 우리 뒷집도 비 갖고 있고 저거 앞에도 비 갖고 있고 저쪽 돌아가면 또 두 채, 세 채 비 갖고 있고 그래. 여기 숨차이 많이. 인근의 또 다른 주택입니다. 마을 초입에 위치한 집입니다. 유리는 깨졌고 집 내부도 엉망인데요. 한눈에 봐도 방치된 지 오래돼 보입니다. 전남의 빈집은 전국 최다 수준인 2만 동을 넘어섰습니다. 여수에만 빈집이 2,700여 동에 달하고 순천과 고흥 등 7개 시군에도 1,000동 이상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빈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고 빈집이 증가하자 정부는 지자체 18곳과 손잡고 빈집 거래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소유자 동의를 받은 빈집을 그린대로 등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해 수요자를 연결하는 농촌 빈집은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시와 광양시가 참여하고 있는데 여수시는 지난달부터 매물 등록을 시작했고 광양시는 협력 공인중개사를 모집 중입니다. 20동 정도 저희가 물량이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이제 29일까지만 하고 이제 안 받을 예정이에요. 또 지난 4월 국회에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이 발의돼 빈집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익적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빈집 정비에 지원하는 길도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 4천여 동.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나날이 빈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주시가 고용 둔화와 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와 가전,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용 안정 지원에 나섭니다. 자동차와 가전산업 근로자에게는 내일 채움 공제와 장기 근속 장려금,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재직자들의 4대 보험 부담금을 3개월간 지원합니다. 또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들은 급여 소득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 고용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150만 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 근로자는 695명으로 총 사업비 2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폐광지역 경제진흥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순 폐광산 지역에는 2031년까지 모두 3,500억 원이 투입돼 농공단지 2개소와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됩니다. 또 완도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과 6,500억 원이 투입되는 고흥읍 나루우주센터 간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사업도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호남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호남발전 특별위원회가 내일 공식 출범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후 2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호남발전 특위 출범식을 열고 수석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와 특위 구성 보고 등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병훈 전 의원과 김성 장흥 군수 등이 수석 부위원장을 맡은 호남발전 특위는 현장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4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호남발전 특위는 각 권역별 핵심 수건 사업에 대한 구체화된 전략과 실현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보고서를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0시 15분쯤 나주시 운곡동의 한 동물사료 공장에서 배합기를 수리하던 직원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공장 직원으로 사료 배합기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밀폐된 공간에 들어갔다가 질식한 것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40대 직원은 병원 후송 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30대 내국인 직원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 무등산 국립공원 주차장에 침입해 일명 드리프트 주행을 한 운전자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새벽 1시 50분부터 5분여 동안 폭주 운전을 한 운전자와 동승자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